저는 이른 나이 20살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을 해서 26살 아들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때문에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들은 군대를 다녀와서 복학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를 만났는데 서로 잘 지내면서 예쁜 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처음 아들의 결혼 얘기를 듣고 장난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진심이더군요. 너무 이른 나이라 아들을 설득해봤어요. 23살이니까 연애를 더 하기를 권하기도 했고, 예전에 저도 힘든 시절을 보내봐서 알기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을 만나면 나중에 후회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도 들고 해서 많은 여자를 만나면서 연애 경험도 쌓고 무엇보다 사람 보는 눈도 생기면 결혼을 결정하라고 아들을 설득했지만 아들은 말을 듣지 않더군요. 괜히 끝까지 반대했다가 애들끼리 저희 모르게 살림이라도 차릴까봐 나중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결혼을 일찍 하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나이가 어려도 아들보다 3살 많아서 그런지 정말 저한테 잘했습니다. 반대했던 것이 미안해질 정도로 말입니다. 성격도 좋고 술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애교도 많아서 저희에게 이쁨을 한 몸에 받았죠. 내 사람이다 생각해서 그런지 정이 가더군요. 제가 딸이 없는 관계로 정말 제 딸처럼 며느리라고 생각 안 하고 딸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하면서 정말 잘해줬습니다. 며느리도 그만큼 저한테 살갑게 했고 아들한테도 잘하고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그동안 저희를 다 속이고 쇼를 해왔던 겁니다. 지금도 여태껏 조롱당한 것을 생각하면 가슴에서 천불이 나네요. 제 앞에서 알랑방귀 다 끼어가면서 좋다고 해놓고는 다른 데 가서는 다른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저희 아들을 종처럼 부려먹으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거야 아들이 원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상관하지 않지만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서 그걸 말해보려고 합니다. 애들은 아이도 일찍 가졌는데 저도 며느리가 아이를 많이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시댁에 오면 이뻐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아들은 저희 집에만 오면 축 늘어져서 그동안 잠 한숨 못 잔 애처럼 잠만 자다가 가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어서 많이 힘들구나 생각했죠. 하루는 아들이 급하게 전화가 왔더군요. 잠깐 와서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무슨 일인가 걱정도 되고 해서 전화상으로는 간단하게 며느리가 출장 갔다고 말만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출장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서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 때문에 갔어요.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지만 아들의 모습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원래 아들 집이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는데도 저는 아들 집에 자주 가지 않았던 것은 며느리가 집에 오는 것을 약간 꺼려하는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저희 집으로 오라고 해서 음식을 먹고는 아들 집에 몇 번 가고 안 갔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혼자서 힘들게 아이를 보고 출근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들놈이 행여나 자기 마누라 흠집 잡힐까봐 저를 속이고 혼자서 다 감당하고 있었더군요. 아들은 제가 집에 들어섰는데 간단히 눈인사만 하고는 집안 청소에 밥까지 후다닥 하길래 혼자서 다 할 거면 왜 저를 불렀나 싶었어요. 아들의 안색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제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저녁에 애가 울어서 힘들 거라면서 에너지 아끼라는 말을 하고서는 아들이 정신없이 집안일을 하는 겁니다. 결혼 전에는 집안일 전혀 해보지 않았던 녀석인데 알아서 척척하는 것을 보니까 대견하기도 하면서 왠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들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으면 이런 것쯤은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혼자서 육아에 살림에 출근하기 전 모든 걸 끝내려고 정신없이 움직이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고 짠해 보였어요. 지금까지 며느리한테 한 번도 잔소리 안 하고 그냥 있었는데 그날 보니까 며느리가 그동안 저한테 보이기 위한 쇼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이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아들 집에 가게 되며 알게 되었어요. 예전에 제가 아들 집에 한 번씩 가게 되면 반찬도 과하게는 아니어도 직접 만들어서 노력하는 모습이 예뻐 보였는데 알고 보니 반찬은 죄다 사다 놓고 본인이 한 것처럼 생색내고 집안일도 다녀와서 열심히 하길래 도와주려고 했더니 됐다고 하면서 혼자서 했는데 그것도 알고 보니 저 올 때만 하는 척 했던 겁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도 시어머니라 그런지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일하면서 집을 깔끔하게 하고 있어서 둘 다 서로 잘 도와주면서 살고 있구나 하고 기쁘게 보면서 뿌듯했었는데 며느리 이것이 여우처럼 저희 아들을 잡고 여우짓을 해왔더라고요. 아들이 잡혀 사는 것을 선택하고 아들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그것 또한 마음은 상하지만 제가 크게 관여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이런저런 마음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다 내려놓지 못하는 게 며느리 출장도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일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어린애를 두고 너무 잦은 출장을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들은 그럴 때마다 며느리를 위해 저한테 알리지 않고 혼자서 다 감당했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아직 어리니 잠이 들 때는 당연히 엄마를 찾기 마련인데 어떻게 혼자서 감당을 했는지 아들이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그날 애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엄마를 찾더군요. 어떤 것을 줘도 다 거절하고 오로지 엄마 하면서 계속 우는데 정말로 속상했습니다. 아들이 행여나 잠을 깰까봐 아이를 업고 밖으로 나왔는데도 계속 울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들 조금이라도 더 자라고 하고서 집으로 데려왔는데 울음을 멈추지 않고서 업고 몇 시간이 지나니 그제서야 지쳤는지 잠을 자면서도 몇 번은 깨어나서 울고 해서 손주를 업곳에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침까지 잘 자더군요.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아들 집에 가서 아들 밥을 차려주면서 살짝 물어봤어요. 승희 언제 출장 간 거야? 정신없어서 못 물어봤다. 이틀 됐어. 언제까지인데? 3박 4일.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아침에 톡 왔어. 그럼 너 혼자 이렇게 밤새 보고 출근한 거야? 그냥 모른 척 해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힘들어서 애가 잘 놀다가 잘 때만 되면 우니까 힘들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만 네가 다 감싸주고 혼자서 다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알았으니까 엄마가 말하지 마. 말을 해도 내가 해요. 약속해요. 하면서 아주 다짐을 하더라고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는데 행여나 며느리가 아기 버리고 이혼하자고 할까봐 그동안 참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아들은 자기가 너무 외롭게 커서 외로움을 아이에게까지 겪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사실은 저도 예전에 남편과 잠시 별거를 하다가 끝내는 용서를 했다가 다시 헤어졌거든요. 저희 시어머니가 하도 유별나서서 제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나오게 되었는데 아이를 끝까지 안 준다고 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혼자 살겠다고 나왔거든요. 이혼하고 3년쯤 있다가 어머님이 지병으로 돌아가시면서 그때 다시 애아빠랑 살게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들이 겪은 외로움이 트라우마가 되었는지 외로움을 견디는 것을 힘들어 하더라고요. 헤어질 때 아들 나이가 8살이었으니까 그럴 만도 했을 거예요. 딸이었다면 그나마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서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을 텐데 아들이라서 그런지 회복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사춘기가 오고 나서는 얘기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거든요. 그나마 아들이 착해서 저한테 화를 내거나 반항 같은 건 하지 않았지만 한동안 거리가 멀게 느껴졌어요. 아들은 제가 일부러 이혼을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린 나이에 겪은 일이니 엄마를 이해해 주기에는 벅찬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혼자 살겠다고 나가는 엄마를 그 나이에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남편도 워낙 착해서 견디다 못해 자기 엄마로부터 피신을 시킨 거였거든요. 가끔 아들을 어머님 눈피해서 만나기는 했는데 아들은 헤어짐의 애틋함이 가슴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날 때 너무 좋은데 각자 집으로 가야 하는 시간이 되면 아들은 자꾸 시계를 보고 눈물을 머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동안 그런 일 잊고 지냈는데 아들이 혼자서 아이를 돌보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옛날 생각도 나고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제가 나서서 둘의 사이를 멀어지게 할까봐 가만히 두고 보는 쪽으로 정리는 했는데 아들의 얼굴에 피곤이 가득한 걸 보니까 언제까지 제가 지켜만 보고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하게도 정리가 쉽게 될 수 있는 일이 생겼어요. 제가 하루는 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청소라도 도와줄 겸 며느리한테는 말하지 말고 아들 퇴근하기 전에 먼저 아들 집에 가서 청소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아들 올 시간도 아닌데 벨 누르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혹시 며느리가 일찍 왔나라는 생각에 괜히 좋은 일 하러 왔는데도 가슴이 떨리고 불안하더라고요. 밖에서 여자 목소리가 나는 걸 듣고 며느리가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왔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괜히 머쓱해서 문을 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상하게 낯선 목소리에 남자 소리도 나는 겁니다. 순간 저는 온몸의 세포가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둘이 웃고 떠들면서 제 손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남자가 하는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내 아들 잘 크고 있냐? 아, 조용히 해. 행여나 그딴 말 어디 가서 함부로 하지 마. 이혼 소송 준비도 하고 혼자 너무 힘들게 밀어붙이지 마. 이혼이 그렇게 쉽냐? 그렇게 10분 정도 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며느리가 사기 결혼을 해서 내 아들한테 사기를 치려고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참을 거실에서 떠들더니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 틈을 타서 저는 서둘러 잽싸게 그 집을 나오면서 신고를 했어요. 경찰을 동원하고 온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를 하면서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속상했어요. 이런 아들한테 손자도 아들의 아이가 아니라는 말은 차마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부딪혀보고 결정하기로 하고 같이 아들 집에 갔습니다. 집에 떡하니 그놈이 도망가지 않게 붙들고 경찰을 보자마자 이 년놈이 도망가려는 것을 잡았어요. 그리고 저는 아들이 상처될 걸 알면서도 알 것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며느리한테 똑똑히 들어라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너 딴 놈에 임신하고 우리 아들한테 접근한 거지? 너 어떠한 것도 바라지 말고 당장 네 자식 데리고 나가. 하니까 아들이 순간 벌떡 일어나서 놀란 줄 알았는데 놀라기는커녕 며느리의 목덜미를 잡더니 바닥에 내팽개치더라고요. 난 적어도 네가 양심이 있으면 나한테 이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사실 내 애가 아닌 거 진작 알고 있었어. 난 키우는 정도 무시 못한다는 생각에 정말 많은 정을 주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나 모르게 저놈을 만나고 있었어. 너 진짜 인간 쓰레기구나. 이런 여자인 줄도 모르고 사랑한 내가 바보다.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들의 모습에 놀라기도 했고 더 놀란 건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보살폈다는 게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아들이 그 큰일을 감당하면서 그동안 속이 얼마나 상하고 혼자서 감당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저는 더 이상 이것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며느리 머리채를 잡아서 집에서 끌어내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같이 온 경찰이 말리고 그놈도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이것들을 마음 같아서는 몸 한 곳이라도 성치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싶었지만 법이 답인 것 같아서 깔끔하게 법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푼도 주지 않고 며느리를 쫓아냈고요.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지만 아들을 생각해서 같이 내보냈습니다. 차후에 행여나 그놈이 아이 아빠라고 나타나서 괜히 우리 아들과 애를 더 힘들게 할 것 같아서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아들이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는데 시간이 약이라고 시간이 가니까 아들도 금세 털고 일어나더군요. 지금은 아들이 일에만 신경 쓰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2번 다시 내 아들이 더러운 똥 밟지 않도록 저는 아들과 많은 얘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